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팀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고 없이도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글을 쓰자라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현물 협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현금을 사용한, 비용을 사용한 마케팅은 가장 마지막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마케팅 하려는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물 협찬, 과거에는 현물 바터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왜 현물 협찬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비용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광고입니다. 광고는 우리가 광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메타 같은 매체에서 광고비를 가져갑니다. 물론 그 광고비를 가지고서 고객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일단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통행세를 지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광고 매체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 매체는 매체 특성상 퍼포먼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명의 고객을 광고로 접촉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약 1명에서 5명 정도만 광고를 클릭하거나 우리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우리가 원하는 전환 행동에 이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95명은 우리가 진짜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손실되는 그런 비용이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물 협찬은 우리의 고객 혹은 잠재 고객에게 직접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물 협찬의 유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품 그 자체를 제공하는 대가로 컨텐츠를 우리가 받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제품과 함께 소정의 진행 비용을 같이 제공해서 진행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우리 제품의 비용보다 진행 비용이 훨씬 더 높은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물 협찬의 방식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나 규모에 따라서 진행 조건이 결정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현물 협찬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기업이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다, 아주 큰 규모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연간 캘린더 계획을 가지고서 비용이 다소 높은 빅 인플루언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서 한 달 혹은 2달 단위로 여러 인플루언서를 사용하는 게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연 매출이 2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완전 빅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물 협찬과 함께 진행 비용을 어느 정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카테고리 대표성을 띠는 인플루언서들과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연 매출이 20억 언더다라고 하면은 사실 현금, 진행 비용까지 같이 주는 정도의 규모보다는 우리가 현물 협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물 협찬을 할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협찬을 하는 것이 좋은지 몇 가지 대상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골라본 그룹은 SEO 인플루언서라고 적어봤는데요. SEO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검색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유통하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원룸 전용입니다. 소형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룸 공기청정기라고 검색을 이제 하겠죠. 자, 그럼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봤을 때 유사 카테고리 혹은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 전자제품이나 이런 리뷰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먼저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유사한 콘텐츠 유형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름대로 그 키워드에서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검색 최적화가 되는 인플루언서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나 콘텐츠가 우리 제품을 협찬하기에 있어서 표현 방식이나 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겟 그룹으로는 제가 아예 타겟 그룹이라고만 써놨죠. 여기서 타겟 그룹이란 고관여 고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카페, 커뮤니티와 같은 집단은 특정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개별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협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관여 고객이 모여있는 집단에 직접 찾아가서 체험단이나 협찬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려해 봄직하겠습니다. 물론 그 카페는 굉장히 폐쇄성을 띠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고관여 고객의 영향력,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는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려면 무조건 로청효녀라는 카페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커뮤니티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로보락을 살까? 뭐 LG 걸 살까? 고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별적인 인플루언서 협찬도 중요하지만 실제 로봇 청소기 구매를 고려하는 타겟 그룹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향력이 상당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현물 협찬할 때 고려해야 될 대상 자체는 이 타겟 그룹이라고 하는 고관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브랜드 팬입니다. 자, 우리가 협찬을 할 때 간과하는 것이 유명한 사람, 팔로워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협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브랜드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팬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SNS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우리 제품을 누구보다 더 풍부하게 리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고객사이기도 한 불스원이라는 기업에서는 불스워너라고 하는 서포터즈를 단연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고관여 고객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타겟 그룹의 역할도 수행을 하면서 또 그들 자체가 SNS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브랜드 팬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같은 제품을 제공을 해주더라도 가장 퀄리티나 품질이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품을 우리가 협찬을 할 때 전혀 모르는 분들을 가지고 영향력으로서 승부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우리 브랜드와 친숙한 고객한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뽑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협찬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물 협찬을 한 뒤에는 우리가 고객에게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사실은 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는 것이고요. 고객도 물건을 받았다면 받은 대가로 무언가 브랜드한테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마케팅적으로. 자, 그럼 뭐를 기여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2차 활용 부분입니다. 2차 활용이라는 거는 1차 활용은 뭐죠? 1차 활용은 고객의 SNS나 블로그에 자기가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후기를 올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2차 활용이라는 건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후기를 우리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SNS 광고로 돌릴 때 고객이 찍어준 사진이나 글을 가지고 조금 인용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2차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두 번째 이제 고관여 고객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협찬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 제품 좋아요가 아니라 진짜 장점, 진짜 써보니까 이런 거는 너무 부실하다, 약점, 그리고 수정하거나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솔직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이 처음 론칭했거나 시제품 단계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품에 불완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고객이 실제로 출시를 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드백이라는 건 단순히 좋습니다라는 어떤 별점 5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써보고 나서 이런 건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건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정 보완, 개선 관점에서의 피드백이 반드시 받아야 될 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CRM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CRM은 고객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번에 특정 제품으로 협찬을 진행을 했지만 다음번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또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거나 이랬을 때는 또 한번
고객을 또 찾아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와 연결 접점이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한테 CRM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저희가 나중에 3개월, 뭐 6개월 지나서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동의를 받고,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나 뭐 이메일 수신 동의나 SMS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신 동의 받고 가입을 받는 조건으로 협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광고를 통해서 퍼포먼스로 받은 고객들은 100명 중에 95명이 이탈, 그리고 그 나머지 5명도 가입을 할지 구매를 할지 어디까지 액션이 나올지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현물 협찬을 하게 되면은 그 족족 어쨌든 우리가 가망 고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컨텐츠까지도 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적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광고 없이도 마케팅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엔 글을 쓰자, 오늘은 현물 협찬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을 사용하는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먼저 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든지 또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